인데 서청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전하시네요. 아직 건강합니다. 제가 서청원 대표님 그 출연을 제가 이제 예고를 했고요. 아마 오늘 많은 그 질문들이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요즘 근황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들께 자유파 국민들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전신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에 몸담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정치적 도의적인 좀 책임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을 나왔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무소속으로 지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에게 입당을 좀 권유했죠. 그러나 또 제가 또 그동안 할 역할도 있었고 또 당을 옮기는 것은 어떤 그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그러고 지내다가 지난 3월 2일이군요. 태극기 집회가 한 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몸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의 상근 선대위원장으로 있다고 우리 공화당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그게 김문수, 조원진이 손잡고 함께 만들었다가 자유공화당을 지금은 또 다시 좀 이제 갈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공화당에 입당할 때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는 입당하겠다. 네. 그래서 3월 2일 날 오후 7시 아마 한 3, 40분에 선관위에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나도 입당한다. 그쪽에서도 내일 기자회견 하자. 3월 3일 날 기자회견 했습니다. 잘들 협의해 오다가 결국 한 20일 만에 헤어졌는데요. 제가 뭐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사실상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되는 기회가 무산돼서 아주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3년 가까이 탄핵 무효화 석방을 주장하고 이 정권 정식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뭐 김문수 전 지사가 떠났어도 저는 과거에 또 친박인데 대표도 한 사람이고 제가 바로 몸담을 것은 거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통일기독당 쪽으로 갔고 지금 조원진 대표는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해서 지금 서청원 의원은 우리공화당의 이제 선대위원장 그리고 비례대표 추천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국회의원 5분이 돼야 정당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대회도 참석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직접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야당의 중진을 모셔서 앞번호 2번을 제의도 했습니다. 2번을 제의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근데 이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지금 불출마를 했고 그 위에 여러 야당 의원들을 접촉했습니다만은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은 과거에 친박연대 대표를 했고 또 정치자금법으로 정치보복을 당해서 1년간 감옥에 있었고 또 우리하고 마음을 같이 했고 행동도 제가 많이 그쪽에 나갔기 때문에 모셔야 되겠다는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뇌 끝에 또 주변에 상의를 하니까
당신이 한 번 더 들어감으로써 최다선의 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네.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뭐 그런 제의가 있다면 받아라. 네. 그래서 제가 결국 당원들 동의를 얻어서 우리 공화당의 비례 2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다선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8선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8선 의원 하는 동안에는 내내 지역구에서 하신 거죠? 제가 친박연대로 7선을 지역에서 당선됐고요. 네. 서울 동작구에서 5선을 했고 화성에서 2번을 했습니다. 친박연대 때 비례대표 하다가 그때 비례대표 하셨죠? 예, 그 정치보복당에서 한 1년 하고 네. 뭐 의정부에서 교도소에서 지냈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 진출하면 이제 9선 의원이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의정사에 9선까지 한 사람이 찾아보니까 3명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누구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시고요. 예. 또 김종필 전 총재님, 예. 또 박준규 전 공화당 의장 하시는 분, 이분이 3명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9선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10선은 아직 없으니까 그 의회주의자로서는 가장 큰 영예를 안게 될 텐데 그 비례대표 2번이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정당 득표율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하거나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해야 이제 비로소 비례대표가 이제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공화당에 몸담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이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공화당의 일반 그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네. 한 달에 한 2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아주 개미군단이라고 할까요? 증권으로 얘기하면요. 진짜 그 진성당원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주 5,000원, 10,000원씩 내시는데 2만 원 내신 분들이요. 예. 그리고 불과 열흘 전에 우리 공화당 펀드를 만들었는데 네. 아마 오늘까지 10억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뭐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이런 펀드에 그 가담하신 분들이 이 불과 열흘 만에 그래서 40만 당원과 네. 또 우리 공화당에서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해서 서명하신 분들 190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신다면은 네. 과거 제가 친박연대 때 13.2%를 얻어서 네. 지역에 6명, 비례 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에 버금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의회 진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구 출마는 몇 명이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배려를 해서 네. 41명이 41명. 네네 41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조은진 대표가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대구에. 예. 제가 경기 서울에 한 20여서, 대구 경북에 또 이 영남권에 한 10여서, 그래서 41명. 41명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유파 진영에서는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선거 후에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제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없나 저는 사실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자유파 국민들은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창원 성산 선거구 꼴이 나는 수도 있다. 그때 우리 공화당이 800여 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500여 표 차이로 지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자유파 분열로 인한 이 좌파 재집권 또는 좌파 어부질이
걱정하시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 점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아주 저도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이요, 원천적인 것을 따진다면은 우리 통합당이 목숨을 걸고 비례대표 연동제를 맡겠다고 했어요. 네. 공수처를 맡겠다고 했어요. 네. 우리 공화당 저도 가담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정치의 사회에 보지 못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네. 전 1차적인 책임 거기 있다. 미래통합당이 물론 원천적인 것은 저 민주당이 있고, 예. 그걸 못 막은, 목숨 걸고 막겠다고 못 막은 저는 통합당에도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네. 꼼수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뭐 여당 잘못된 건 제가 말할 나위도 없지만요. 자, 그럼 지금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태극기 집회뿐만 아니라 보수 또 우리 공화당에서 나간 분들을 뭉치려고 했는데 네.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고요. 네. 또 저도 그 부분에 반성을 하고, 근데 역시 뭐 제가 역량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아주 무척 힘듭니다. 무척 힘들어서 저희 공화당도 최소한 그래서 숫자를 적게 했고, 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3월 5일 낸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거대 야당과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싸워라. 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 저도 왜 지금 사실 통합당이 제 친정 아닙니까? 예. 친정인데 잘 되길 바라죠.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렇게 참 보수 세력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도 대응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 통합당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네.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과연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 있는 분이니까 또 지금 보수 국민들도 황교안의 대표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갑니다. 이건 공천 과정도 보십시오. 왜 옥중에서 그런 메시지를 낸 것조차 네. 우리한테 전화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기다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정말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지도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옥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몸도 불편하신데 그런 메시지를 냈다면 당연히 먼저 대표가 선 굵게 자 이로써 같이 합시다. 서 대표 전에 우리 당의 대표도 지낸 분 아닙니까? 제가 여러 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정원진 대표한테도 연락이 없었어요. 네. 어떻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제1야당이 집권 능력이 있느냐 수권 능력이 있느냐, 무슨 뭐 공천 잘못했다고 공천위원장을 아웃시키고 또 뭐 비례 한국당을 만들었던 대표를 말이야 순서를 바꿨다고 막 내팽개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는요, 우리하고 야권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통합 이전에 이미 국민들은 이거 보수 야당 안 되겠다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 있다. 알겠어요. 저도 어떤 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오늘의 선거가 막 시작이 돼서 참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공화당 서청원이가 보수의 적자고 보수의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수 세력들은 우리 공화당 서청원과 조원진이가 있는 우리 공화당에 오히려 보수의 적자를 넘겨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와 조원진이 이제 자유공화당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때 그 자유공화당의 이제 상임고문으로 추대가 돼서 이제 서청원 의원이 갔을 때, 제가 논평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중도층을 의식한 유승민, 안철수 세력과의 이 통합은 1차 마무리가 됐으니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는 이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으로 대통합의 그 마무리를 할 때다. 그런데 마침 김문수와 조원진이 손잡고 또 거기에 서청원까지 갔으니 서청원 대표의 정치력이 기대된다. 대통합을 마무리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논평을 몇 번 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치력 부재 또 한교안 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국회 최다선 8선의 서청원 대표의 그 정치력 부재를 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참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도 예.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제가 우리 공화당의 김문수 공화당 보고 조원진 대표고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합치면 내가 들어간다. 예. 그래서 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김문수 대표가 매일 식사하자고 식사를 하고요. 통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김문수 대표도 아마 그쪽에 홍케에게 응하지 않는 많은 세력들한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셋이서 많은 야당 의원을 포함한 분들을 영입해서 정당다운 모습을 만드는데요. 사실 혼혈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게 안 되는 것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고 박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부들 성격들이 강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저도 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래서 부족하고 예. 뭐 팔손이라는 얘기를 들 정도는 못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자책감을 느껴서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예.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종로에 후보를 냈습니까? 지역구?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도 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결국 한교안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냐?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조원진 대표가 대구 달서의 그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아쉬운 점이에요. 통합당이 네. 박근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 석방과 이 정권 정식을 위해서 반정부 투쟁한 사람은 사실 조원진 정치인 조원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도 열심히 했지만 조원진밖에 열심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건 누구도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지역에 공천을 했어요. 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야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 지금 통합 대통령이 그랬고 통합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공화당에 있는 그 당원들과 간부들도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이렇게 싸운 사람에게 네. 최소한도 대표예우도 해줘서 앞으로도 이 정부가 투쟁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옳지. 또 마지막에 안 되면 공천하는 게 맞지. 대화도 말이지 우리하고 안 하고 공천 주는 건 그래도 조원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화가 발끈 나더라고요. 네. 내더라고요. 게다가 굉장히 말렸습니다. 제가 아니다. 기다리자. 또 협의를 하자. 또 황교안 대표는 제1당의 대표고 거기서 아주 힘든 혈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비난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일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한 달에 2억 5천만 원, 만 원, 2만 원 가지고 만드는 정당이니까 콘크리트보다 조직보다 강합니다. 그래. 누가 감히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들 대표의 그런 대우 같은 것 가지고 며칠을 말렸습니다.
한 일주일 말린 것 같아요. 네. 나와서 예, 저도 참 걱정인데 네.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뭐 이 후보, 그러니까 종로 지역 경우에 그 우리공화당의 후보 사퇴 가능성은 아직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뭐 마지막까지 좀 역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요, 대충 지역에 나와 계신 분들은 조원진 대표와 함께 3년간 싸운 동지들이 거의 다 나오고 또 그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막 용서를 못하고 그쪽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듣고 또 의논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옥중 메시지, 사실은 1000일 넘게 감옥에 있는 대통령의 첫 번째 친필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친필 메시지는 뭐 두 번째 또 나올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서청원 대표께서도 이제 인용하셨지만 거대 야당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음을 추스리려고 묻은 애를 쓰면서 메시지를 썼다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제가 그 과정을 좀 압니다. 예. 정치권이라는 게 무슨 최고회의에도 비밀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그 합당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대거 그쪽에 포진했습니다. 최고위에도 포진했습니다. 예.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공식 안건을 올린 모양입니다. 최고위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씀은 뭐 당신의 좀 몸을 밟고 가라는 것 아닙니까? 네. 처절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얘기 듣기도 지금 뭐 디스크 때문에 지난번 수술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좋은 호기, 그 좋은 기회, 보수 대통합의 기회, 이거를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대화조차 안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황교안 대표 저도 잘합니다. 그 양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다른 부분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결단을 내리지만 큰 그림 보는 결단력이 없다. 네. 나는 대표라는 것은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선생님을 모시고 민주화 운동도 한 사람입니다만 그분들을 보면은 한번 결단 내리는 면은 뭐 전국이 요동치는데 네. 이번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결단 못 내린 것은 정말 이건 예의가 아니고 또 집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전 놓친 것 같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석방을 주장한 그 당에 제가 몸담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청원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제가 리딩을 할 때 좀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자유파 국민들한테 한 거고 또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한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황교안 대표한테 보낸 거고
그리고 조원진, 김문수 또 서청원 대표한테 보낸 거다. 그런데 지금 서청원 대표의 말씀은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진정성 있게 받지 못했다. 그 점이 참으로 아쉽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요. 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당에 나갔던 사람들 네. 다 들어와서 네. 전면에 다 배치했습니다. 예. 그쪽이 아마 당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세력이고 제가 그 세력하고 한 석 달 싸웠는데 네. 제가 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전 정권에 있는 핵심들이 다 쳤어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 당이 과연 어떤 보수적 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네. 이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야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만한 거죠. 아, 대통령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많은 세력들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 공화당이나 이쪽은 관여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네. 천만의 말씀이다. 저도 우리 공화당에 들어가 보고 뭐 집회에 참 수십 차례 참석을 해봤는데 그건 과거에 어느 군 조직 뭐 얘기를 합니다만 그 조직보다 더 단단하고 네. 꽁그리 같은 조직인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 이분들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저쪽에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아쉬운 거죠. 이 문자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당, 제1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들 사실 2016년 12월 2일 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그런데 불과 3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당론을 무시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돕고 나와 있거든요. 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에 네. 사람들이 살아들어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물론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거의 다 컷오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저는 친박계가 뭐 그렇죠. 컷오프 시키고 뭐 몇 명 안 남았죠. 그다음에 전부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네. 아마 고 박사도 보시면 몇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절대 이들이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경우에 또 그 안에서 또 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양반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위해서 투쟁한 세력 우리 공화당 아니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돕기 위한 노력은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쪽 미래통합당이 이기더라도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이게 오늘이 선거 시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이제 깜깜이 선거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어느 시점에 이게 정말 이제 판세를 면밀하게 분석들을 다 각 당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도 우리공화당도 이게 정말 분열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게 생겼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특단의 결단도 지금 열어놓고 계신지 아니면 이미 이제 그때는 지났다. 이제는 뭐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 이런 상황이신지. 그거는 예. 저는 통합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통합당의 의지에 달려. 통합당의 의지가 자기들도 희생해야죠. 예. 자기들 희생 없이 우리한테 전부 희생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때 우리한테 제의가 오거나
우리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여론조를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1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1당이 만약에 그런 문제에 위기에 봉착해서 온다면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여러 간부들하고도 한번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등록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난 얘기가 있으면요. 예. 우리 공화당이 입당하려고 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24일만까지만 제명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5일 날 제명해서 그쪽으로 다 데리고 가요. 이게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 친정이 아까도 막 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자 민주당은 뭐 2당 3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오늘날 이 정국이 왜 왔습니까? 4+1 군소정장을 데리고 공수처라든가 말이죠. 예. 비례연동제 갖고 왔는데 통합당 정치하는 사람 없어요. 아, 우리 공화당 끌어안기 얼마나 쉽습니까? 나도 여기 와 있는데. 예. 아니 대화를 안 해요. 우리 귀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는 3년간 뭐 부상당하고 다치고 또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해서 네.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 의지는 통합당에 달렸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다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게 자유파 분열로 가는데 왜 우리공화당의 목소리를 고성국 TV에서 들려주고 있냐 이런 비판 글입니다.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청현 대표님 마무리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부분 말씀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공화당도 또 자유통일기독당도 자유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0.001%밖에 안 되는 확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파의 일원이고 누구보다도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맞서 투쟁해온 이 우리공화당 그리고 서청원 대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깊이 좀 문제의식을 천착하시고 이 상황을 좀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청원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제가 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3년간 태극기를 드시고 광장에 나오셨던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뭐 고성국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통합당하고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계신 어느 그 기념식장에서 출판 기념식장에서 태극기 집회에 응어리를 불어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보수 통합이 됩니다라는 말씀도 시켜드린 일이 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수파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 원치 않으시다는 것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연락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지금으로선 죄송하지만 우리 보수 우파 문재인 정권의 정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공화당과 계속 전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당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온다면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40년 정치하는 동안 호수를 떠난 적이 있겠습니까? 다 호수에 서서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헌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해주셔서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0년 의회주의자 서청원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서청원 대표가 오랜 정치 활동 기간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유일하게 정치 탄압을 받아서 감옥을 갔다 온 이 원로 정치인이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 그동안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도 물밑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되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청원 대표가 자유공화당의 상임 고문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파 대통합의 마지막 단추를 낄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제가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논평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아직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이 지금 지역구에서 또 비례에서 부딪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손을 놓기에는 지난 3년의 이 투쟁의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함께 투쟁했던 이 자유파의 일원인데 이 선거 앞두고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이 현실을 우선 자유파 국민들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청원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드리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우리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자유통일기독당의 지도부 그리고 태극기 세력의 지도부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 함께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오늘 서청원 대표님을 저희가 초청을 했고, 또 이런저런 그 비판의 소리가 나올 것을 빤히 짐작하시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서청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2일 고성TV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점심 먹고 나서 현장 취재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생방송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청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입니까?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습니까? 1년 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똑똑히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지.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인간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실이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진실의 눈을 떠야 합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 예, 반갑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예. 눈물이 납니다. 아유, 참, 잠깐만요. 참 미치겠다. 잠깐만. 예. 말을 화면에 볼 때마다 그 뽀했던 얼굴이 아, 동상 걸린 것처럼 빨개져버려 있을 때 많이 눈물이 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찬박치고 주무실 때 얼굴이 얼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나려 그래요. 대선 때도 뽑았죠. 지방선거 때도 또 속았습니다. 2번 속았어요. 이번 총선에 또 같은 얘기로 큰 데를 뭉쳐라. 우리 조 대표님 같은 분이 5분만 계셨으면 정권 교체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